셀프 욕실 공사를 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일가게 아저씨 탁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셀프 욕실 공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셀프로 올 공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짚어봐야 할 영상이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 잘하고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시공을 하는 우리 기술자님 절대 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요 일부, 요 한두 마리 요 새끼들, 요런 것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자,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 소비자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사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밝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이겠죠. 제가 타일 가게를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시공자도 찾아보고 이제 열심히 다 스케줄을 맞추셨나 봐요. 자, 한 2주인가 있다가 이제 사단이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분하고 공사를 못하게 됐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환불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공사를 얼만큼은 진행을 하셨길래 했더니 화장실 철거만 했다는 거예요. 철거만 했으면은 시작하기 전에 뭐 계약금 조금 준 거 있을 거고, 아니면 철거한 것만 돈 주고 나머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견적을 냈는데 돈이 벌써 80%가 지급이 된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철거밖에 안 했는데 무슨 돈을 80%나 지급을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 구해가지고 시공 다 시키시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준다 그랬다, 내일 준다 그랬다가 돈을 안 준대요. 그럼 견적서 받은 거 있고 계약서 받은 거 있지 않냐? 없대요. 그럼 사무실 안 가봤냐? 안 가봤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보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또 저한테 구매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분도 한 2주일인가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타일 시공비가 얼마니에요? 저는 우리 기사님한테 물어봤지. 형님 타일 시공비 얼마입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시간이 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한 40만 원 정도, 45만 원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당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으로 이 정도고 화장실 2칸을 하면은 그래도 일당으로 하긴 좀 뭐하니까 그래도 뭐 세품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인건비를 알아봐서 얘기를 해준 거지, 이분은 이미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온 거야.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시공자분이 자기네가 둘이 와서 이틀이면 된다 그랬대. 그래서 뭐 한 품에 얼마를 준다고 달라고 했나 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그 기술자 말만 들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2칸을 아직 타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더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분하고 뭐 처음에 공사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인건비라고 하기로 했대요. 칸태기도 아니고 인건비래. 인건비니까 자기는 이틀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오늘은 이 2면 붙이고 내일은 여기 붙이고 이러면서 질질질 끌면서 마지막에 줄눈을 하는데 둘이서 이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계산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시공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확히 문제가 뭔지를 알겠는데 이분들은 이쪽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처음에 상담했던 사람 말만 믿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많이 당했지만은 딴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영상 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셀프 욕실 공사를 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 욕실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로 욕실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다면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시키시면 될 일을 본인들이 굳이 세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절감된 비용으로 자재의 퀄리티를 높이고 뭐 그렇게 이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앞전 사례처럼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왔던 간에 당하지 않는 방법,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의뢰하는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도 있죠. 그분도 여러분을 안 믿지만 여러분들도 그분을 안 믿는 거는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욕실 공사 시공자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자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자, 여러분들 견적 의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공자분들은 뭐 매장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이 매장이 존재하는지 가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이분한테 당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런 적도 있어요. 인테리어 견적을 내는데 세상에 이 견적서 자체가 욕실 타일 남바는 뭐고 수도꼭지 남바는 뭐고 3D 맥스의 CAD까지 기가 막히게 옵니다. 자, 그리고 공사 견적은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요. 자, 그런 다음에 견적이 한 1억 정도 가나 봐. 그 다음에 계약금을 3천만 원 정도 받아. 그리고 현장에서 철거만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자, 그럼 소비자는 난리 나잖아요. 자, 근데 법적으로 되니까 그냥 아예 돈을 갖고 나른 게 아니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을 꼭 방문을 해서 진짜로 제대로 돌아가는 매장인지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세린 이런 카페에서 기술자들을 많이 소개받기도 하고 그분들 리뷰도 보고 이제 시공자들을 많이 소개를 받잖아요. 물론 그 시공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일 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옥석을 여러분들이 과연 가릴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일을 안 하고 토끼는 놈인지, 아니면 정말 말이 없는데 일도 굉장히 잘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리뷰? 이것도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시공을 하다가 중간에 가버릴 수도 있고, 시공을 하루 이틀을 해야 될 게 3일, 4일, 5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날랐을 때 돈 안 주면 일 안 해줘 이러고 계속 질질 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7, 8일 끄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자, 이런 옥석을 여러분들이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기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욕실 자재를 살 거면 욕실 자재를 사는 곳에서 시공자를 소개받으면 그 시공자가 잘못됐을 때 욕실 자재상이 네가 소개시켜줬자라고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수를 소개를 받는다. 그러면은 목공 자재소에서 자재를 사면서 목공 기술자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페인트를 살 때는 페인트를 사는 곳에서 페인트 기술자를 소개시켜달라. 자, 이럴 때에는 기술자가 제대로 못하거나 날랐을 때 비빌 언덕이 있잖아. 소개받은 곳이 있잖아. 그냥 시공자를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서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잘 못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배째라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시공자를 소개받을 때에는 제품을 구입하는 매장에서 시공자를 소개받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빵 어느 정도는 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크게 손해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사업할 때 무자료 큰일 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의무적으로 끊어야 돼요. 업체에서 이런 거 안 하고 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없거나 전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폐업을 해서 죽은 사업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는 시공자가 됐던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자가 됐던 간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곳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얘기,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처음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분도 물어보니까 견적서를 쓴 적이 없대요. 그냥 두리뭉실한 견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적서는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견적 요즘에는 다 뽑아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재비 15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철거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견적서를 주는 분들하고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부터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견적서가 이제 오고 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으면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견적서 했으니까 계약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이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거냐면은 언제 계약금을 주겠다, 언제 중도금을 주겠다, 언제 잔금을 주겠다, 이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계좌번호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입금시키는 계좌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에 돼 있는 그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ABC로 돼 있는데 입금하는 계좌가 막 홍길동으로 돼 있다, 차명 계좌입니다.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정석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소개를 받았어. 셀프 인테리어에서 시공자를 소개받고 막 이랬어.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야. 이분하고 막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시공자가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계약서도 잘 쓰고 견적서도 잘 쓰고 이러면은 완전히 퍼펙트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견적서가 어설프다든지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시면은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이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인테리어 업자나 우리 시공자가 쓰레기처럼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정상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 잘하는 사람 엄청 많고, 우리 기술자분들 진짜 알죠? 제가 맨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 이 100명에서 1명, 이 쓰레기,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 사기 치려고 마음먹은 놈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된 거야. 옛날 거야. 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내가 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다 듣고 해주는 얘기니까 진짜 좀 당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 생각보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돈을 먼저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금 30%를 줬는데 철거하는 날이라고 20%를 더 달래. 자,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일이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이 막 50%, 60%, 70% 돈이 넘어갔어. 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언제 돈을 몇 프로씩 주겠다라고 했으면 딱 그것만 지켜야 되는데, 자꾸 계약서 이외에 돈을 먼저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자재 사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래. 이런 사람하고는 일하지 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정확히 있으면은 그 외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돈을 먼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무슨 이유였던 간에 자꾸 먼저 달라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욕실 공사를 하기도 하고 셀프 인테리어로 본인의 집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돼요. 어떤 공정을 해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은 쌓아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욕실이 전문이기 때문에 욕실 단편 하나만 보고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화장실 한 칸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일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마다 다 틀리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한 칸 철거하는 비용은 3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철거하냐에 따라 달라요. 타일까지 철거할 때는 50만 원, 6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겠죠. 타일까지 싹 다 올바라서 철거할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기, 세면기, 장, 거울, 액세서리, 욕실, 천장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철거할 때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30만 원이 웬만하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데는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현장 상황에 맞게끔 40만 원,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한 칸, 타일, 덧방 칠 때 얼마냐? 그냥 통상적으로 알아야 돼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겠구나. 요즘엔 좀 올랐으니까 그 정도 들어가겠구나.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견적서를 줬을 때 기업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터넷에 10만 원인데 너는 왜 12만 원이냐 이거 따지면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인테리어업자 왜 시켜? 인테리어업자가 마진도 안 생기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해요. 인테리어 기업 마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터무니만 없다고 하면은 웬만한 건 인정해주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야. 내가 화장실 공사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바운드에서 화장실이 철거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자재비는 뭐 한 150,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인건비는 두리뭉실하게 화장실 한 칸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치면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들어야겠다 이 정도 바운드 기본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미리 숙지하고 공부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모를 때에는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로 욕실 공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30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500, 600 가는 사람도 봤어요. 마감도 아직 안 쳤는데. 왜? 그 사람 말을 쫓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돈 안 주면 일 안 해요. 이런 식이니까 상대방에 끌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본적인 바운드를 공부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돈을 싸게 하고 싶어서 셀프 욕실 공사를 하는 거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숙지도 하고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방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가간다면 좋은 기술자분들 만나서 좋은 업자 만나서 정말 한 방에 공사하면서 좀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만약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싸게만 하고 싶어 시공자 말에 이끌려 가다 보면 이 셀프 욕실 공사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팩트를 알겠죠? 오늘 영상은 절대로 인테리어 업자나 우리 시공자를 까는 영상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셀프로 욕실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메모하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견적서 해야 되고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이외의 돈을 선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자, 우리 인테리어 업자나 우리 탈시공자들이나 뭐 우리 뭐 기술자들 이거 정당한 거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못 지키는데 본인이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왜? 정상적인 분들은 이 방법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가, 그만큼의 기업 마진만 본인이 그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뭐 싸게 해줄 사람들은 좀 싸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돈은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당하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깔끔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어져 가지고 난리 나지 마시고 벌어지기 전에 미리 내가 준비를 해놓는 이 자세가 셀프 욕실 공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치는 새끼들한테 당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이 바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가게 아저씨 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